일본의 한 컬럼니스트가 혐한 우익들에게 일본인이야말로 원조 모방 민족이었다 라며 팩트 폭행을 가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일본 작품을 베꼈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들은 일본이 원조다. 오징어 게임은 2분만 봐도 조회수가 올라간다. 오징어 게임의 인기는 한국의 억지 밀기다. 오징어 게임은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보여준다. 이 말들은 요즘 일본의 혐한 우익들이 세계를 휩쓸며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인기에 배가 아픈 나머지 부들거리며 짓거리는 말들입니다. 이런 우익들을 향해 일본의 리버럴계 지식인 한 명이 오징어 게임은 베끼기다 라고 떠드는 일본인이 감추고 싶은 모방민족의 과거 라는 4페이지짜리 장문의 칼럼을 게재하며 팩트 폭행을 가했습니다. 명치를 세게 얻어맞은 우익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야후재팬에 게재된 칼럼의 내용과 칼럼에 달린 댓글 반응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칼럼의 내용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베끼기다 라고 떠드는 일본인이 감추고 싶은 모방민족의 과거. 오징어 게임은 일본의 베끼기다 는 성대한 부메랑으로 방송 시작 4주 만에 전세계 1억 4,200만 가구가 시청함으로써 넷플릭스 사상 최대 히트작으로 떠오른 오징어 게임의 시즌2 제작이 결정되었다. 엔화로 이미 약 1,000억 엔의 가치를 만들며 그 인기를 악용한 암호화폐 사기 같은 것도 나올 만큼 시즌2도 큰 화제가 될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들려와도 그런 베끼기 작품이 뭐가 재밌어 볼 생각조차 안 든다라며 시큰둥한 분이 적지 않을지도 모른다. 실은 인터넷이나 SNS상에서는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만화, 영화, 드라마 등의 장점을 모방한 오리지널리티 제로의 베끼기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이다. 베끼기 원본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타락한 인생을 사는 주인공이 일발역전을 걸고 결사적인 도박에 도전하는 도박 묵시록 카이지. 게다가 1억 엔을 둘러싸고 수수께끼의 게임에 참가하는 라이엇 게임도 베끼고 있다고 한다. 모두 만화 원작으로 드라마나 영화로도 만들어져 인기를 끌었던 작품들이라 보신 분들이 많을지도 모른다. 또 중학생들이 서로 죽인다는 충격적인 스토리로 국회에서도 거론되었던 배틀로얄이나 역시 고등학생들이 결사적으로 다양한 데스게임에 도전하는 신의 말씀대로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일본은 아니지만 할리우드의 데스게임 영화 헝거게임의 요소도 섞여 있다는 것이다. 똑같아 BTS 같은 K-팝도 자니스를 베끼고 있고 결국 한국은 일본의 대중문화를 베끼고 있을 뿐이다 라는 분노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그런 일로 소란을 피우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 이 베끼기 자식아 라고 상대방을 욕하면 욕할수록 그 말은 깨끗한 포물선을 그리며 우리 뒤통수에 꽂히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흑역사로 묻어두고 있지만 실은 우리 일본인에게도 모방민족이라는 과거가 있다. 일본 하면 베끼기, 마츠시타 전기도 마네시타 전기. 경영의 신 마츠시타 고노스케 씨는 지금으로부터 반세기쯤 전 이런 말을 했다. 일본인은 결코 단순한 모방민족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흡수소화하는 민족이다. 왜 이런 변명 같은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당시 일본의 모든 산업업계에서 베끼기가 횡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동차도 가전도 해외 메이커의 것을 충실하게 모방했다. 어르신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마스시타 전기도 마네시타 전기라며 바보 취급을 당했다. 지금 우리는 중국이나 한국의 짝퉁 명품과 베낀 상품을 보고 이야 민도가 낮구나라며 기막혀 하지만 당시에는 똑같이 서양에서 기막혀 했던 것이다. 그런 옛날 일을 다시 들춰내지 마. 당신은 베끼기도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일본은 세계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자적인 기술,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잖아 라는 비난이 날아올 것 같지만 대중문화 작품으로 말하면 그것은 상당히 오만한 사고방식이다. 영화, 드라마, 만화, 소설 등의 작품은 다른 작품들로부터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다. 모방이 문화를 만든다라는 측면이 있다. 스티븐 킹 작품의 근원이 있다.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이 베낀 것 중 하나라고 일각에서 일컬어지는 헝거게임도 공개된 2012년 당시 일본 배틀로얄의 표절이죠 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 할리우드야 너도냐 라며 어이없는 사람도 많겠지만 실은 맡겨진 쪽이라는 배틀로얄도 어떤 작품을 모방하고 있다. 그것은 1979년 미국에서 출간된 스티븐 킹의 소설 죽음의 롱워크다. 가까운 미래의 미국에서
14세부터 16세까지의 소년 100명이 참가하는 롱워크라고 하는 경기가 있다. 오로지 끝없이 걷기만 하는데 제한 속도를 3회 밑돌며 사살된다. 99명이 죽고 최후의 한 명이 되면 우승. 아무리 고액의 상품이라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스토리로 1999년에 소설 배틀로얄이 발표되었을 때 작가 측이 이 작품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확실히 연이어 소년들이 죽어간다는 점에서는 배틀로얄과 닮았다. 더 말하자면 456명이 참가해 마지막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계속되는 오징어 게임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 즉, 데스게임을 다루는 대중문화 작품은 일본 발상도 아니며 40년 전부터 세계 각국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미리 말해두는데 배틀로얄이 베꼈더라며 뭐라 말하고 싶은 건 아니다.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만화 등의 작품에서 완전히 제로에서 오리지널로 만들어진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모든 크리에이터가 다른 작품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모방을 하는 듯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작품도 다른 크리에이터가 모방을 한다. 중국의 가짜 도라에몽과 같은 조악한 모방 작품은 논외이지만 거기에 리스펙트가 있으면 스토리나 캐릭터의 이미지 등은 베끼고 베껴지는 것이다. 유명한 것이 디즈니의 라이언 킹 베끼기 파동이다. 이것이 고 데즈카 오사무 씨의 정글 대제를 베낀 것이라고 일부의 분들이 주장하자 디즈니 측이 정식으로 반박하는 것으로까지 발전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인 데즈카 씨 측은 이 소동의 침묵을 지켰다. 데즈카 씨가 정글 대제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디즈니 작품의 영향도 짙게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팬이라면 상식이겠지만 데즈카 씨는 어릴 때부터 디즈니를 좋아했고 전쟁 전부터 디즈니 영화를 보고 있었다. 백설공주를 50번 이상, 밤비를 80번 이상 관람했다는 것은 유명하다. 전후 그렇게 뿌리부터 디즈니를 좋아하는 사람이 정글을 무대로 동물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그리면 당연히 디즈니 같은 세계관이 된다. 게다가 데즈카 씨가 어린 시절 타잔 같은 정글을 무대로 한 모험활극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고 정글 대제에도 그 영향을 미친다. 만약 라이온 킹이 정글 대제의 캐릭터 등을 베꼈다고 해도 이것이 디즈니 영화나 타잔을 바탕으로 착상된 부분도 있는 이상 피차일반이다. 모방의 연속으로 나온 명작 스타워즈도 대중문화 세계에서는 결코 드문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캐릭터 고질라도 그렇다. 할리우드에서도 리메이크되고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베낀 괴수 작품이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봐 다들 일본을 베끼지 말라고 라며 우쭐대는 일본인이 많겠지만 사실 이 작품도 완전히 일본 오리지널인가 하면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1953년 미국에서 개봉한 흑백 특촬 괴수 영화 심해에서 온 괴물이다. 영화사상 처음으로 핵실험으로 고대 공룡이 되살아나 도시를 공격한다는 설정으로 이듬해인 54년에 나온 고질라의 스토리와 똑같다. 거북하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베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애초에 이 심해에서 온 괴물 이전에도 괴수 영화는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 자체가 뭔가 다른 작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일지도 모른다. 대중문화의 세계에서는 뛰어난 작품, 획기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등장하면 아무래도 세계의 크리에이터는 전적으로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좋아, 완벽히 베껴주마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어딘가 그 작품의 분위기나 스토리, 캐릭터를 무의식적으로 끌고 와버리는 것이다. 끌려들어간다 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 모른다. 그렇게 끌려들어간 작품은 또 다른 크리에이터에게 영향을 미친다. 누군가 베낀 작품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베껴진다. 그러한 모방을 반복하다 보면 이제는 어느 것이 원작이고 어느 것이 베낀 것인지도 모르게 되어간다. 이해하기 쉬운 것이 스타워즈다. 말할 필요 없이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한 SF 영화의 금자탑이지만 이 작품이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작품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유명하다. 등장인물들이 라이트세이버라는 칼로 싸우는 것은 7인의 사무라이 등의 영향으로 제다이라는 말도 일본 사극에서 나왔다는 설까지 있을 정도다. 또 등장하는 로봇 2개 C3PO와 R2D2는 숨겨진 요소의 새 악인에 등장하는 농민 콤비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레아 공주도 이 작품에 등장하는 서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면 스타워즈는 일본 영화에 영락없이 끌려들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거꾸로 일본 영화가 끌려들어간다. 스타워즈의 데이트를 계기로 일본에서도 SF 영화 붐이 일기 시작했다. 그래서 토에이가 후카 사쿠킨지 감독, 사나다 히로유키 씨, 치바 시니치 씨라는 스타를 기용하고 10억엔이라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제작비를 들여
세계에서 통용되는 대작을 만들었다. 그것이 1978년 공개된 우주에서 온 메시지다. 사실 이 작품은 상업적으로는 성공해서 전미를 비롯한 해외에서도 꽤 히트했지만 영화 비평가들과 스타워즈 팬들로부터 마구잡이로 두들겨 맞았다. 실제로 이 작품을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스타워즈의 추바카나 R2D2, 레아 공주와 미묘하게 겹치는 캐릭터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스타워즈의 조악한 모방작품이라고 여겨진 것이다. 일본 영화에서 영감을 얻은 미국의 SF 영화를 일본 SF 영화가 모방을 해서 베꼈다라며 비난받는다. 이쯤 되면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명작이란 흔히 이처럼 모방의 연쇄 속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 명작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다. 수파리의 사이클로 한류 작품이 잘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토록 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있으니 오징어 게임도 카이지를 모방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 밖에도 거론되는 작품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다. 그러나 카이지를 비롯한 그 작품들도 마찬가지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데스게임이라고 하는 장르는 상당히 예전부터 존재해왔고 카지노나 도박을 테마로 한 대중문화라는 것은 전 세계에 있다. 만화 원작자도 영화 제작자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다양한 작품들을 봐왔다. 그 중에는 창작에 큰 영향을 준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에 끌려들어가고 흡수해서 자신의 작품을 만들고 있다. 이것은 무도와 다도의 세계에서 흔히 말하는 수팔이라는 것이다. 여러 설들이 있지만 수란 스승을 충실히 배우고 따르고 힘쓴다. 그리고 파는 그 스승의 가르침을 흡수 소화한 뒤 자신의 방식을 찾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기다움을 개화시킨다.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히트하는 것은 수팔이라는 사이클이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거국적으로 대중문화 수출에 힘을 쏟는 한국도 처음엔 수에서 비롯됐다. 90년대까지 군사정권에서 대중문화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의 대중문화를 철저히 배우고 모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자니스 팬들이 K-팝을 일본 아이돌의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 한류를 만들어내고 이어진 이에서 오징어 게임이나 BTS 같은 완전히 한국적인 대중문화를 만들어내 전 세계에 팔고 있다. 이것은 솔직히 일본도 배워야 할 부분이지만 한국은 어차피 일본의 모방이라는 자존심이 회방을 놓아 좀처럼 수팔이라는 사이클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백기기인 한국 드라마는 안 봐 라고 우쭐대는 건 좋지만 상대를 끌어내리는 것만으로는 언제까지나 스스로가 성장하지 못한다. 우선은 스로서 일본보다 뛰어난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지하게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여러 나라로부터 일본을 배우자 룩 이스트라며 축혀 세워진 탓인지 타국에서 배울 것은 없다 라고 확신한다. 특히 중국과 한국의 가르침을 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묘한 자존심이 깔려있는 것이다. 일본 대중문화 작품이 세계에 통하려면 우선 한국을 베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몇 군데 거슬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본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팩트와 객관성에 기초한 글이네요. 이 칼럼을 쓴 필자는 아사히 신문사 기자 출신으로 다양한 문화 잡지의 편집장을 역임했던 쿠보타 마사키라는 컬럼니스트입니다. 스가 총리 시절에 대놓고 총리를 비판했을 정도로 강단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럼 팩트 폭행을 당한 혐한 우익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칼럼에 달린 댓글을 보시죠. 필자는 지식이 얕은 것인지 아니면 피해망상인지 알 수 없으나 내용이 얇다. 스타워즈에 관해서 조지 루카스는 구로사와 아키라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무명의 루카스가 미후네 토시로에게 제안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다른 분도 언급하고 있지만 데즈카 오사무의 정글 대제와 라이온킹 문제도 두 회사의 리스펙트 위에서 성립되고 있다. 오징어 게임의 감독도 일본의 데스게임 작품에 영향을 받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스스로 언급하고 있다. 베끼기인가 리스펙트인가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 기사는 너무 독선이 지나치다. 데즈카 오사무 씨는 사망했었으니까 판단할 본인이 없게 되었는데 유족이 판단하라는 거야? 이 필자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의미를 모르겠는데. 저기 글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이미 모든 소재가 다 나왔어. 지금의 작가씨나 각본가가 아무리 오리지널리티를 의식하며 작품을 써도 결국 어딘가가 무엇인가를 닮았다는 말을 듣는다.
일본식 판타지를 쓰면 반드시 온이나 주술이 등장한다. 그러면 주술회전이나 귀멸의 칼날을 가진 온이라고 조롱받는 일도 많다. 노골적인 베끼기로 제작진이 사과하면 이야기는 다르지만 개중에는 열심히 이야기를 생각해내서 완성된 작품도 있으므로 그것은 그것으로 즐기는 것이 좋아. 이 시대 각본가나 작가가 태어나서 자라며 보아온 작품의 진수를 간추리고 혼합시키며 자신의 색깔을 섞어 작품을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 필자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하고 생각하며 끝까지 읽었는데, 일본의 대중문화 작품이 세계에서 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을 베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었군요. 상당히 난폭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작품에도 양작 명작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졸작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한국 작품을 베끼는 것부터 시작하다가는 일본 작품의 질이 떨어집니다. 영향을 받았다, 오마주했다, 참고로 했다, 베꼈다 각각을 이 기사의 필자는 하나로 묶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문화가 모방에 의해 발전해온 것에 이론은 없지만 모 나라의 베끼기 산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모방을 해서 그 이상의 것으로 승화시켜 가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모방의 선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일본은 카이지는커녕 초기의 유이왕이라든가 학교의 괴담이라든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것에도 데스게임 같은 투박한 미션물을 즐기는 문화가 예전부터 있었으니 다른 나라만큼 인기가 많지 않을 만도 하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신선할지 모르지만 옛날부터 대형 대여점에 가면 기획 묶음으로 선반 한 줄을 채울 정도로 많지. 베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오징어 게임을 모르는 것은 유행에 늦다거나 유명한데 모르다니 라고 하는 것은 강남스타일 때와 비슷한 냄새가 나니까 그만두는 것이 좋아. 제작자의 경력이 걱정된다. 확실히 비슷한 점은 많지만 가장 큰 차이는 한국 사회의 더티한 부분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점. 이 드라마는 일본에서는 만들어지지 못해. 피부의 차가 심하고 남존여비, 학력사회, 중국, 북조선과의 굴레 같은 것이 없으면 이런 작품이 되지 않는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라는 말이 있죠. 일본이 뒤처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숲파리의 수부터 다시 시작하자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숲은 보려고 하지 않고 한국이라는 나무 한 그루에 꽂혀서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네요.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일본이라는 책을 쓴 네덜란드의 언론인이자 정치학자인 카렐 반 윌프런의 또 다른 서적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일본이라는 시스템이라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일본 국민이 완전한 시민으로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관료들은 정확한 내용이 밝혀지면 결코 국민들에게 지지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에게 무의미한 설명을 한다. 게다가 일본 언론들은 시민정치, 진실을 말하는 것을 스스로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권력자는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국민들도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나라의 체면을 위해 거짓 진실을 진짜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모처럼 현실을 말하는 언론인이 글을 써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저 글귀가 떠오르네요. 국민들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정치 세력, 진실을 전하기보다는 정치 세력과 한통속이 되어버린 언론, 시민의 권리를 포기한 국민들. 어디서 많이 본 듯.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